친구들 안녕하세요. 1교시 또 어김없이 찾아온 1교시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 학교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너무 더워요. 정말 덥고 다른 때랑 다르게 에어컨이 안 되니까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 창문을 다 열어놔서 조금 부끄럽네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그 고조선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구려가 설립되는 과정을 이렇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어제 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금화왕이 강가에서 울고 있는 유화를 발견을 해서 유화를 데리고 왔는데 그 유화가 알을 낳아서 거기서 주몽이 태어났고 주몽이 태어났고 그 주몽이 이제 금화왕의 7 왕자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유아가 주몽 보고 도망가라 안 되겠다 해서 자기의 부인 임신한 부인에게 칼을 반을 똑 쪼개가지고 주고 자기는 이제 도망쳐 나왔다. 도망쳐 나오다가 중간에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상심하고 있던 찰나에 나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백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하늘신이다. 나 좀 도와라 했더니 이제 물고기랑 자라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건너가고 그 뒤에 쫓아오는 금왕의 그 왕자들이 올 때는 없어져 버려가지고 무사히 도망을 쳤다 까지 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것들은 조금 지우고 역시 오늘 일단 주인공은 주몽이에요. 친구들 많이 들어왔네요. 한 33명? 근데 40명은 돼야지. 두 번 합쳐서 지금 41명인데 40명은 돼야지. 어쨌든 주몽이 주인공입니다. 이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졸본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 땅에 도착했더니 그 졸본이라는 곳이 나라를 세우기에 굉장히 적합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아, 요즘에 사람 없는 땅이 어딨어. 옛날에도 그래요. 옛날에도 사람이 안 살고 좋은 땅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살고 있었지요. 그쵸? 아예 빈 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나라를 만들 만큼 큰 땅인데 아무도 안 살지는 않았겠지. 주몽이 도착했던 졸본이라는 땅에 어떤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 대표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 마을의 대표, 촌장쯤 되는 대표가 한 명이 있었고 그 촌장이 이제 주몽이 촌장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 이곳에 마을을 세우고 싶다,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이 촌장이 보니까 주몽이 참 괜찮아 보이는 거야.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용맹하고 나라를 세우면은 참 훌륭하게 클 사람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촌장이 주몽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도와줬다가 나중에 주몽이 엄청 큰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자기를 쫓아내면 어떡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촌장에게는 딸이 있었거든요. 이 촌장에게 딸이 있었어요. 소선호라고 하는 이런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사실 처녀는 아니었어. 결혼을 했었어. 아들도 둘이 있었어. 소선호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이고, 지워버렸어. 어떡해. 다시. 소선호는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었고 아들이 2명이 있었거든요. 이 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소선호의 남편이 일찍 죽어버린 거야. 소선호의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은 없고 아들만 있는 그런 여자였던 거죠. 촌장에게 있는 딸 소선호라는 딸이. 촌장이 주몽한테 이야기했어요. 주몽아,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우리 딸하고 결혼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주몽이 알겠다. 그러면 내가 소선호랑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주몽이랑 소선호랑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소선호의 원래 아들 2명은 주몽의 아들이 된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촌장이 주몽을 막 도와줘가지고 결국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위치는 한 이쯤 안 보이죠? 한 이 정도쯤에 이제 나라를 처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짓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주몽이 말이에요. 부여에다가 남겨놓고 온 부인과 그 부인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혹시 남자아이면은 이 칼 반조각을 들고 나를 찾아오시오라고 주몽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고구려로 아빠 찾아서 먼 길을 떠나온 거예요. 소선호는
주몽과 자기의 두 아들과 넷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옛날 아들이 찾아왔어. 아, 이 무슨 날벼락이야, 그쵸?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였냐면 유리라고 하는 유리예요. 유리, 아이고, 유리. 나중에 고구려의 왕이 되거든요. 유리 왕이라고. 유리가 이제 주몽을 찾아와서 소선호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에 주몽은 자기의 왕 자리를 지금 아들이 총 3명이죠, 지금은. 아들 총 3명 중에서 윤지수 농담하지만 아들 총 3명 중에서 누구한테 고구려의 왕을 물려주고 싶을까 고민을 한 거죠, 소선호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몽이면은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줄 것 같아요? 소선호의 아들은 사실 주몽의 실제 아들들은 아니에요. 양아들들이지, 그쵸? 주몽의 진짜 아들은 유리잖아요. 그리고 주몽은 유리한테 어쩌면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유리 자기가 태어나는 것도 못 봤고 크는 것도 못 봤어. 다 큰 아들이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칼 반쪽을 갖고 와서 자기한테 왔는데 너무 안타깝겠죠. 그래서 주몽은 안 그래도 유리를 다음 왕위에 올리려고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소선호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소선호는 자기 아들들이 걱정이 됐어요. 이제 유리가 다행히 소선호의 아들들을 잘 보살펴주면 참 다행인데 왕위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위태로워요. 유리가 왕이 됐는데 소선호의 아들들이 저 유리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유리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럼 유린 가만히 있겠어? 그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소선호의 아들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지.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둘 사이인 유리와 소선호의 아들들은. 그래서 소선호는 결단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고구려에서는 너희들이 살 수가 없겠다. 고구려에서는 살 수가 없겠고 너희들 엄마가 돈이 좀 있으니까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같이 내려가서 너희들만의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 소선호의 아들 둘이 소선호 여기 다시 쓸게요. 소선호 주몽 소선호의 아들 둘 이름이 뭐였냐면 비류와 온조였던 거예요. 이 두 명의 아들들한테 소선호가 자 떠나라 해가지고 신하도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해서 비류와 온조가 길을 떠났습니다. 고구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비류와 온조가 나라를 지을 만한 좋은 땅을 찾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쯤에 왔는데 비류와 온조가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 달랐어요. 비료 온조 생각이 조금 달라가지고 비류는 이쪽에 바닷가 쪽에 가서 바닷가 어딘지 지금 정확히 기록에 남아있진 않아요. 그냥 어디 바닷가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닷가 쪽에 가서 여기 진짜 좋다. 여기 나 풍경도 좋고 하니까 여기다 나라를 세울래 하고 비류는 여기다 나라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온조가 그 형님 그래도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내려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온조는 여기 큰 강이 흐르는 걸 보고 저는 여기가 좋겠습니다 하고 온조는 여기다가 나라를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났는데 먼저 이 바닷가를 정했던 이 비류가요. 바닷가에서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태풍도 불었겠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서는요. 이 비류는요 죽어버렸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남겨진 비류의 신하들이 나중에 온조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비류 왕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온조는 비류의 남은 그 신하들과 자기가 데리고 왔던 신하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라를 만듭니다. 이 근처 여기 지금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울 한강 지역 이쪽에다가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짓냐 하면 백제라고 짓습니다. 이쪽 부분에 백제라고. 지금은 요만큼이 백제고 밑엔 마한이라는 다른 나라잖아요. 아니 이 다른 나라를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해서 백제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어디가 십제라고 보여요? 백제라니까? 여기 비읍이 안 보이나? 자, 이렇게 해서 백제가 탄생을 했고
그러면 신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신라는 별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별도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까 노래 들었던 거 100명의 위인들 하면은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온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하잖아요. 혁거세라는 사람이 신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라를 세우게 되는데 박혁거세라고 하거든요. 성이 박씨예요. 박혁거세. 이 박혁거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박혁거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박혁거세는 사람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이상하지. 사람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뚱 하고 뭐로 등장을 했냐면 알이 등장을 했어요. 알. 우리 알 얘기 나온 거 있었지요. 어디 있었냐면 저쪽에 그 주몽도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쪽 지역에 여기 선생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신라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쪽 지역에 사람이 아예 안 살았던 건 아니지요. 여기 보면은 사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쵸? 여기 사로국 보이나요? 이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국가로 왕이 있는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조그만 그 마을들이 모여서 촌장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촌장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엄청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그 우물가 앞에 어떤 흰 말이, 하얀색 말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거를 봤대요, 촌장님이. 그래가지고 이 촌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만 왜 저래? 하고 가서 봤더니 그 앞에 알이 있는 거예요. 하얀색 알, 커다란 알. 좀 이상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촌장님이 그 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른 6마을 촌장들 다 모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한번 잘 키워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촌장들이 이 알을 잘 보살폈더니 그 안에서 또 남자아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기로 했냐면은 박혁거세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박혁거세. 그런데 있잖아. 그 박혁거세가 태어난 그날 이 박혁거세만 이상한 그런 일을 겪었던 거는 아니었고요. 또 같은 날 박혁거세가 태어난 그거랑 같은 날 신기한 일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박혁거세 아까 우물가에서 우물에 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또 어떤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는 또 우물이 있거든요.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용이 나타난 거예요. 용이 나타나가지고 용의 옆에 갈비뼈 있는 대로 갑자기 사람 아이를 낳았어. 이상하지. 사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여기 용을 어떻게 그리지? 용을 뱀인데 불 뿜고 자, 이 뿔이라도 하나 좀 그리면은 용 같겠다. 용 같아요? 발이라도 하나 그릴까? 용이 갈비뼈로 여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촌장님들이 발견한 게 아니고 어떤 할머니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무슨 이름으로 지을까 하고 고민을 했대요. 좀 예쁜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쁜 이름 말고 뭐라고 지었냐면 아령이라고 지어줬대요. 아령. 왜 아령이라고 지었냐면요. 이 우물 있잖아요. 우물 이름이 아령이었어요. 우물 이름이 아령이어서 이 여자의 이름을 아령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같은 날 박혁거세가 태어나고 아령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무럭무럭 자랐겠죠. 그리고 나서 촌장들이 보니까 박혁거세가 엄청 똑똑한 거야. 엄청 똑똑하고 선생님 아영이라고 써놨네. 엄청 똑똑한 거야. 그래가지고 박혁거세에게 이 아이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 아이에게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박혁거세가 몇 살 때냐면은 박혁거세가 13살 때, 13살 때야. 너희들 몇 살이야? 12살. 한 살 후에 너희들 나라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겠죠. 근데 박혁거세는 13살에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아령이라는 이 똑같이 우물에서 나온 이렇게 박혁거세와 아령이 같이 결혼을 하고 13살에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뭐가 됩니까? 신라라는 나라가 됩니다. 신라.
이렇게 해서 나라들이 세 군데가 생기는데요. 나라가 사실은 한 군데가 더 있었어요.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김해에 놀러 가면은 가야랜드 이런 거, 그 약간 가야랜드 이런 거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가야라는 나라가 한 개, 여기 요 사이에 요 변현의 변 글자쯤 여기 요쯤에 가야라는 나라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요, 조금 체계적인 나라로 발전하진 못했고 촌장들이 다스리는 나라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국가는 아닌 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지금 시우가 대가야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야는 나라가 되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대가야가 있었고 금관과야가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작은 가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여기 여기 화질이 왜 여기 이렇게 지금 글씨가 좀 흐리기는 하지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보이기는 보이죠, 친구들? 여기 위에 보면 고구려 땅 엄청나게 크죠. 고구려는 이만큼의 땅을 가지게 되었고 밑에 백제, 그 다음 신라, 가야 이렇게 세 개의 나라, 네 개의 나라가 있는데 가야는 사실 국가로 발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가야는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시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나라 중에 친구들 어떤 나라가 힘이 제일 셌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힘이 제일 셌을까요? 고구려가 땅이 크니까 고구려가 셌을까요? 고구려가 사실은 힘이 제일 세지 않았고 백제가 힘이 이때 당시에는 제일 셌어요. 이때 당시가 지도가 몇 세기 지도냐면 4세기 지도거든요. 여기 안 보이나? 여기 안 써있네요. 4세기. 4세기. 친구들 4세기면 몇 년부터 몇 년쯤이에요? 몇 년부터 몇 년쯤을 4세기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세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4세기라고 하면은 300년에서 400년 그 사이를 4세기라고 하는데 그때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기원전 동현이 사회 몇 쪽이냐면요. 지금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앞에서 보면 지금 우리 14쪽 하는 거예요. 교과서 14쪽. 300년에서 400년 사이고 그 전에 이 나라 세 고구려, 백제, 신라 아까 전에 주몽과 온조 그리고 박혁거세가 이 세 나라를 세웠다고 했는데요. 이 세 나라를 세운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그 기원전 한 50년, 40년, 30년 요쯤. 그러니까 거의 그냥 0년, 1년이라고 여러분들 대충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한 300년쯤 지난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세 나라가 세워지고 한 300년쯤 지난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0년이 지나서 이런 지도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제일 힘이 셌던 건 백제예요. 왜냐하면 고구려는요 땅덩어리가 크긴 하지만 여러분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이 많다는 거 알고 있지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논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식량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구려랑 맞닿아 있는 저쪽에 북쪽은 다 중국 있잖아요. 중국. 그래서 이 중국 땅에서 온갖 중국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고구려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중국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고구려는 막아야 돼. 막는 것만 해도 그게 전부 다 전쟁이 돼버리는 거야. 고구려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백제는 이 중국 사람들이 백제나 신라로 쳐들어오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옛날에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백제나 신라는 중국이 쳐들어올 위험도 좀 적고 그리고 고구려가 다 막아주니까 백제는요. 이쪽에 여러분들 우리 지난 1학기 때 그 사회해서 알겠지만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땅 제일 좋은 땅이거든요. 농사 짓기 제일 좋은 땅. 그 평야지대가 엄청 많은 땅. 그래서 먹을 것도 많아. 그리고 이쪽에 한강, 여기 한강 있잖아요.
중국 쪽에서 발달된 문화를 배로 들여와 가지고 물자를 한강을 통해서 실어 나르면 자기네 나라 백제 곳곳에 좋은 물자들과 좋은 문화들을 다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백제가 원조가 백제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백제가 아주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이 막강해진 백제, 그리고 위에는 고구려가 있었는데 이 고구려에 이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왕이 있었어. 이 왕이 이름이 뭐냐면, 사실 이 왕은 그렇게 중요한 왕은 아니에요. 중요한 왕은 아니니까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 고구려에 이때 당시에 백제가 힘이 제일 셌었던 이때 당시에 고구려에 살고 있던 왕이 고국원 왕이었어요. 고국원 왕. 이 고국원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 안타까운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고국원 왕의 아버지가 있을 거잖아. 미천왕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아버지를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에 쳐들어와서 아버지가 묻혀있던 무덤을 파가지고 아빠의 시신을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고국원왕 자기 엄마도 아빠가 그 중국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 그리고 그 고구려의 나라에 있는 5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아, 큰일 났지. 고국원왕 너무 답답하겠지요. 우리 아빠 시신도 중국이 가져가 버려. 그리고 우리 엄마도 잡아가 버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데려가 버려. 아, 그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친구들 지금 계속 그 채팅 없애는 것 같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들 있잖아. 채팅 너희들 어떻게 없애는지 선생님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일단 수업을 들을래? 그리고 버퍼링이 심하게 걸린 친구는 나갔다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녹화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집중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채팅 보지 말고 선생님 하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국원왕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었다고요, 친구들. 고국원왕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어서 이제 중국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중국아, 있잖아. 내가 다른 거는 다 말고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만 더 다시 돌려줘라. 우리 아빠 시신 좀 나한테 돌려주고 우리 엄마 좀 나한테 다시 돌려줘라 했더니 중국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중국이, 야, 그럼 네가 내 신하해. 이래가지고 고국원왕이 한 나라의 고구려의 왕인데 중국의 신하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랬는데 이제 고국원 왕이 다행히 이제 중국을 물리치고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어. 아, 이제 중국 이제 내가 좀 어떻게 처리를 했고 엄마 아빠 돌려받았고, 그럼 이제 난 뭘 하면 되냐. 아, 이 중국 놈들이 자꾸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는 이대로 있으면 자꾸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을 테니까 안 되겠다. 내가 공격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한 데가 이 백제입니다. 고국원 왕이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한 번 공격을 했어. 근데 졌어. 백제가 이겼어. 두 번 또 공격을 했어. 근데 또 졌어. 백제가 이겼어. 그랬더니 누가 이제 짜증이 나. 가만히 있던 백제가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저 고구려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왜 괜히 우리를 때려 부셔가지고 자꾸 쳐들어와. 안 되겠다. 우리가 쳐들어가자라고 해서 백제가 오히려 반격을 합니다. 거꾸로. 이 고구려 나쁜 놈들 잡아야겠다. 백제가 오히려 고구려를 반격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불쌍했던 고국원 왕이 죽습니다. 고국원 왕이 결국 백제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국원 왕의 아들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백제는요, 땅을 이제 고구려한테 이겼잖아요. 이겼으면은 원래 땅을 더 많이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이만큼 더 백제 땅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아싸, 여기 우리 땅 하고 땅 따먹기 하듯이 가져오는데, 평양까지는 못 올라갔고 요만큼 이렇게 해서 백제가 땅이 넓어지게 됩니다. 북쪽으로 넓어지게 되고, 그때 고구려, 너무 슬퍼 고구려.
아, 나는 이제 중국한테도 치고 밑에 백제한테도 치고 어떻게 하냐 하고 옆에 찌그러져 있는데 밑에서 신라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신라야, 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 밑에 있는 일본 애들이 자꾸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식량도 가져가고 그래요. 야, 그럼 너네 옆에 백제 있잖아. 백제한테 살려달라 그러면 되지. 백제 힘이 엄청 센데. 아, 그 백제가 있잖아요. 백제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자꾸 우리 땅도 침략해오는데 무슨 백제한테 살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구려가 신라로 출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도와주러 출동을 하는 거죠. 도와주러 출동을 해서 왜구들을 다 물리치고 고구려랑 신라랑 둘이 단짝 친구가 됩니다. 베프가 된 거예요. 고구려랑 신라가 베프가 됩니다. 백제는 혼자 승승장구하고 있고 고구려랑 신라가 베프가 된 시기, 이때가 바로 몇 세기다? 4세기입니다. 4세기. 이반 지한이가 착하다는데 안 착해요. 나중에 가면 안 착해요. 이렇게 해서 4세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영영 가느냐? 아니야. 영영 이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고구려가요, 굉장히 그동안 서름을 많이 당했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고국원 왕이 죽으면서 서름을 많이 당했잖아요. 이 고국원 왕이 죽으면서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요? 고국원 왕의 아들이 소수림 왕인데, 이 소수림 왕이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너무 이렇게 원통하게 죽어버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면은 복수를 해야겠지. 그러면 중국도 쳐들어가고 백제도 쳐들어가겠지. 근데 소수림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소수림 왕은 분석을 합니다. 아,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사람도 많은데 왜 졌을까? 대체 왜 진 걸까? 고민을 합니다. 했더니 우리나라가 나라는 큰데 조금 기초가 튼튼하지 않구나. 그래서 소수림왕은 기초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기초. 그러니까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국민들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기초를 차곡차곡 다진 왕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그리고 소수림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소수림 왕의 동생이었어요. 아이고, 선이 이렇게 됐네. 소수림 왕의 동생 고국양 왕이라고 하는 또 동생이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왕들은 그냥 이름만 듣기만 하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사는 왕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고국양 왕도 자기 형처럼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국양 왕의 아들, 이 아들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한 3개쯤. 5개? 고국양 왕의 아들, 이 아들이 누구냐면 광개토태왕인 거죠. 고국양 왕의 아들이 왕위에 딱 올랐는데 이 나라가 너무 좋은 거야. 고구려라는 나라. 우리 아빠랑 우리 큰아빠가 나라를 너무 잘 기초를 튼튼히 잘 정비해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 이제 우리는 튼튼하니까 막 우리 힘을 과시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개토태왕이 열심히 땅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북쪽으로. 이 북쪽으로 막 땅을 넓히기 시작해요.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 땅이 이만큼 넓어집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100년이 지난 5세기 지도입니다. 100년쯤 지났어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보다 비교해보면 고구려의 땅이 되게 넓어졌어요. 특히 어느 쪽으로 넓어졌냐면은 남쪽으로 넓어졌습니다. 남쪽으로. 사실 광개토태왕은요, 어디까지 땅을 넓혔냐면 한 요 정도까지 땅을 넓혔거든요. 요 정도까지 땅을 넓혔고,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또 아들 장수왕, 이 사람도 별 5개. 광개토태왕하고 장수왕은 여러분들 고구려 역사에서 알아야 돼요. 우리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광개토태왕, 장수왕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이 이제 광개토태왕이 이만큼 땅을 넓혀놓고 장수왕이 이제 이만큼 더 뺏은 거죠, 땅을. 근데 여러분들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누구 땅이었냐면은
백제 땅이었잖아요. 그럼 백제랑 전쟁을 했다는 거죠. 장수왕이 백제 땅을 찾으러 전쟁을 하면서 결국 누가 죽게 되냐면 이번에는 백제의 왕이 죽게 됩니다. 백제의 계로왕이라는 왕이 깨꼬닥 죽어요. 복수한 거지. 이제 결국 한 3명 3대쯤 내려와서 복수를 한 거죠. 그 백제가 그 고구려의 고국원 왕을 죽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복수를 한 거죠. 이제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왕을 죽이면서 땅을 넓게 차지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백제를 침략하고 이제 땅을 갖게 됐는데요. 이랬더니 너무 좋은 거야, 얘들아. 왜? 뭐가 좋은데? 여기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한강이잖아요. 한강 지역은요, 진짜 좋거든. 진짜 완전히 꿀 있는 땅이거든. 이렇게 강이 이렇게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고 이쪽에서 배 타면 여기 중국까지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좋은, 너무너무 좋은 땅을 고구려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누구의 전성기가 됐느냐, 누구의 전성기, 어느 나라의 전성기가 된 거예요. 고구려가 1등인 고구려의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고구려가 1등이야. 고구려 너무 이제 강개토태왕하고 장수왕이 땅을 열심히 넓혔잖아요. 엄청 열심히 넓혔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라가 다급해졌어. 분명히 신라 땅도 뺏겼죠. 보세요. 신라 땅도 작아졌죠. 아, 진짜 저번에는 고구려가 우리 도와줬는데 고구려가 이제 또 우리 땅까지 뺏어 먹었어. 고구려 왜 그랬어? 나빠. 이러다가 신라가 살아야 되잖아, 지들도. 아, 어떡해. 우리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신라가 백제한테 이야기합니다. 백제야, 백제야. 있잖아, 너네도 고구려 때문에 힘들지. 가야는 아직도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가야는 아직 찌그러져 있어. 신라야, 아니, 백제야, 백제야. 너네 우리 고구려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 어떻게 가야는 힘이 없어 아직까지도. 그래가지고 혹시 백제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백제가 뭐라고 했게? 아, 그러면은 너랑 나랑 힘을 합치다. 너 지난번에 고구려랑 베프였지? 고구려랑 절교하고 나랑 베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랑 백제랑 베프를 맺습니다. 근데 베프를 맺는 방법이 어떻게 맺었냐면은 백제의 왕 있죠. 백제의 왕 그리고 신라의 왕 두 사람의 자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두 사람의 자식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혼인관계,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잖아. 결혼했으면 가족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결혼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고 우리 고구려한테 한번 열심히 대항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둘 사이가 통일까지는 아니고 백제랑 신라가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신라가 또 고민에 빠졌어요. 아, 근데 있잖아. 우리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저 찌그러진 가야보다 우리 땅이 더 좁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백제는 그래도 땅덩어리가 조금 있고 고구려는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백제 한강 지역 얻으면서 전성기 한번 해봤잖아. 4세기에. 그래서 고구려는 5세기에 한강 지역 얻으면서 전성기 해봤잖아. 아이씨, 우리도 한강 지역 얻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아직까지는 한강 지역을 얻을 만한 그런 힘은 안 되고 대신에 가야를 침범을 하는 거죠. 가야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 가야 좀 만만하거든. 가야, 이 가야를 우리가 잡아야겠다고 가야에 있는 금간가야, 김해 지역 요만큼 색칠해 줄게요. 요만큼을 신라가 땅 따먹기를 합니다. 신라가 가야 땅을 먹어버려요. 이렇게 한 왕이 누구냐면은 여기 신라의 버풍왕이라고 하는 왕이 금간가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가 또 고민이 빠졌어요. 이 가야는 뺏었는데 그래도 신라 어떤 지역 땅을 갖고 싶을까? 신라는 당연히 저 위에 있는 한강 지역 땅을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 또 채팅 갖고 그러네. 채팅 그냥 내비둬. 나중에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그 위에 있는 한강 지역 땅을 갖고 싶으니까 다시 백제를 꼬십니다. 백제야, 백제야, 우리 저 고구려 좀 물리치고, 고구려 이제 장수왕도 죽고 광개토대왕도 죽어서 좀 좋은 왕들 다 죽고 고구려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우리 고구려 한번 침략해 볼래 하고 고구려로 그 둘이 손잡고 고구려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백제하고 신라가요, 둘이 힘을 합쳐서, 베프였잖아요, 가족이었잖아요,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위로 쭉 밀어냅니다.
고구려 위로 쭉 밀어내가지고 이만큼까지 땅을 뺐습니다. 누가? 신라하고 백제가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위로 밀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제랑 신라는 둘이 합쳐서 힘을 합쳐가지고 한강 지역을 찾았지만은 둘이 생각을 다른 거야. 아, 백제. 아, 우리 둘이 힘 합쳤네. 우리 뺏었네. 고구려 물리쳤네. 아,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신라는 저 한강 지역 나 혼자 먹으면 참 좋겠다. 저 한강 지역 진짜 좋겠다. 저 백제만 어떻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한강 지역 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저 한강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랑 백제랑 분명히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고구려를 밀어냈지만 신라가 배신을 하고 백제를 배신을 하고 신라가 백제랑 전투를 벌이게 된 거예요. 분명히 사돈지간이었고 서로 결혼했고 이랬는데 둘이 전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게요? 누가 이겼냐면 신라가 이겼지. 왜냐하면은 신라는 준비가 돼 있었고 백제는 신라랑 싸울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라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런 지도. 어때요 친구들? 신라 엄청 커졌지. 요만큼 찌그러져 있던 신라가 나중에 반쪽 남은 가야도 나중에 반쪽 남았던 가야도 나중에 신라가 다 가져가고 결국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위로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가지고 모든 땅 이쪽 오른쪽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됐어요? 네.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채팅 갖고 싸우네요. 이제 그만. 지금부터 질문 외에는 하지 마세요. 다른 친구가 하는 게 보기 싫으면요. 친구들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친구가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몇 세기게요? 이때가 4세기, 이때가 5세기, 이때는 6세기입니다. 500년에서 600년 사이 언제쯤. 이래서 세 나라가 이렇게 뭔가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할 때마다 바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참 여기 비석들 보이나요 친구들? 여기에 신라가요 자기네들이 땅 커진 게 너무 좋아가지고 땅 커졌어 우리 땅 커졌어 하고 표시를 해놔요. 비석으로 여기 우리 땅 여기 우리 땅 하고 비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 우리 땅이라고 내 땅이야 하고 땅 따먹겠다고 표시를 해놓는 이런 비석들도 있어요. 이 비석을 보고 신라가 이만큼 커졌었구나 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부터 세 나라가 전성기를 얻는 것까지 쭉 봤는데요. 시간 좀 부족하지만 선생님 마무리하고 끝날게요. 4세기에는 백제가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백제의 왕 이름 기억해 놓읍시다. 근초고 왕입니다. (4세기의) 근초고 왕. 여러분들 나중에 학습지에 써야 되니까 기억하세요. 두 번째, 5세기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그래서 고구려가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왕은 2명입니다. 여기 써있네요.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이게 5세기 고구려의 왕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6세기에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왕은요.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정도 요렇게 3명, 4명, 고구려 왕 2명이니까 광개토 대왕 장수왕까지 4명 정도의 왕 이름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고구려가 땅덩어리 제일 커요. 근데 땅이 되게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이라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풍족하진 않았어요. 오늘 학습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지까지 하고 마칠게요 친구들. 시간 선생님한테 조금만 더 주세요. 자, 백제의 성립과 발전 과정. 그 전에 제목부터 쓸게요. 어느 나라. 이제 나라 이름 다 나왔잖아요. 어느 나라의 성립과 발전이었어요.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이죠. 자, 고구려의 왕자. 백제는 누가 설립했어요? 고구려의 왕자였지만은 주몽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니었던 온조가 내려와서 세웁니다. 온조가 내려와서 어느 지역에 무슨 강 지역?
한강 지역에 세웠지요. 그리고요, 한강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게 몇 세기였다고요? 얘가 바로 그렇죠, 4세기예요. 그리고 그때 4세기의 왕, 선생님이 좀 아까 기억하세요 라고 했던 중요한 왕, 백제의 전성기 왕 누굽니까? 근, 초, 고, 왕이 4세기에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초고왕, 근초고왕의 업적이 대체 무엇인데요? 어느 지역으로 땅을 넓혔냐면요, 굉장히 작게 상강 유역에서만 시작했던 게 남쪽으로 영토를 다 넓혔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누구를 공격했어요? 북쪽으로 공격한 나라 고구려를 공격했죠. 고구려 공격해서 고국원 왕이 아까 죽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강 유역에서 주변의 일본, 중국 쪽으로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제의 과정을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누가 세운 겁니까?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를 떠나서 졸본에 세운 나라고요. 전성기 어느 시기 어느 왕 때일까요? 5세기. 그리고 어느 왕 때? 이거 왕 하나만 씁시다. 광개토태왕. 그 다음 서쪽으로는 어느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냐면요, 이게 요동 지역이라는 지역인데요. 요동이 어디냐 하면 이쪽 부분, 여기가 요동 지역이야. 이쪽 부분, 지금의 중국 땅, 이쪽에 요동까지도 땅을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어느 지역 차지했어요? 결국 남쪽으로는 한강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개토 태양 때 전성기를 딱 맞이를 하고 그걸 유지했던 사람이 어느 왕이었냐면 장수왕이었어요. 이 장수왕이 했던 일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거 선생님이 말을 안 해줬네요. 한 가지밖에 말을 안 해줬네요. 이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무 훌륭한 아버지, 그래서 뭐를 세웠냐면 우리 아버지를 기리는 그런 비석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광개토 대왕비, 광개토 대왕릉비, 아버지 무덤에 세운 비죠.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이름이고 대왕릉비. 아니, 가라마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거고 가람이는 그냥 바르게 쓰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자, 그 다음에 수도를 옮겼어요. 원래 그 고구려의 수도는 저 위에 있었거든요. 왜 안 줄어들어? 수도가 고구려의 수도가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가 고구려 원래 수도였어요. 근데 땅을 밑으로 넓히면서 우리 수도도 더 좋은 땅으로 이사 가야지 하고 수도를 밑으로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평양성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뭘 했어요? 장수왕 땅 넓혔어요. 그래서 영토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지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선생님한테 1분만 주세요.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밑에는 안 할 거고. 신라는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냐면 박혁거세가 세웠다고 했죠. 13살 때. 박혁거세가 경주 지역에 신라 세웠고요. 그 다음에 가람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여줄게요. 요거 고구려가 막 힘이 커졌어. 그러니까 누구랑 베품해졌다고 했어요? 고구려가 힘이 커졌더니 이제 백제랑 세력을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얻게 된 게 몇 세기였습니까? 6세기였어요. 6세기에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왕이라고 했던 왕이 진흥왕이었는데요. 그 전에 기틀을 다졌던 왕이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밑에는 진흥왕. 왕이에요. 왕이 글씨가 좀 이상하네.
버풍왕은 일단 뭘 했어요? 옆에 있는 가야를 쫓아냈잖아요. 그쵸? 아까 금강가야 먹어 땅 따먹기 했다 그랬죠? 가야까지. 버풍왕이 일단 땅을 반쯤 따먹고, 그리고 나서 진흥왕이 땅을 제일 크게 만든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한강유역 차지하고 여기 내 땅이야 여기 내 땅이야 하고 뭘 세웠어요?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비석 왜 세웠어요? 여기 내 땅이라고 영토의 경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마무리됐고, 구가람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여기 말하는 건가요? 남쪽으로 한강 지역으로 영토 확장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사회 시간 너무 많이 걸렸다. 나중에 우리 다 국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오늘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럼 우리 내일은 1교시에 실시간 방송을 하긴 할 건데, 내일은 1교시 그 사회 아니고 수학을 할 아닌가? 사회인가? 사회였던 것 같다. 자, 내일 일정은 나중에 다시 알려줄게요. 그러면 나중에 친구들 다시 만나요. 여기 가람이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친구들 안녕.